창업자금 대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퇴직 선배인 제가 퇴직을 준비하신 분들이 사표를 던지기 전에 생각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R 기업을 약 한 15년 정도 재직하고 작년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업무는 IT와 보안 업무인데요. IT 업무를 하면서 제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배웠어요. 이제 제가 사표를 던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 비전이 나하고 맞질 않아서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가 소극적이고 술도 잘 못하는데 영업 업무를 한다든가, 나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활동적인데 보고서만 쓰고 설계 업무를 한다든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겠죠. 진급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처우 문제, 급여 수준이 낮다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사표를 던지고 퇴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퇴직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퇴직을 생각하고 사표를 던지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 유예기간을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사표를 던지시면 반드시 후회를 하십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생활을 하려면 카드값도 내야 되고, 아기가 있으면 분유값도 벌어야 되고, 갑자기 사표를 던지게 되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퇴직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정도 두시고, 퇴직 준비, 퇴직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퇴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 설립을 해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이직할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시고, 면접 준비라든가 그 회사에 맞는 스펙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아이템, 그리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운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은행 대출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내가 퇴직금을 이용할 건지, 자금에 관련된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퇴직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과 퇴직을 한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앞으로는 뭘 하겠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신 다음에 퇴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와이프가 대부분 보면 반대해요. 좋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갑자기 퇴직이냐, 퇴직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느냐, 결사반대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랑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퇴직의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죠. 네, 세 번째는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께서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시면 퇴직금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 퇴직금 플랜을 세우셔야 돼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는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퇴직 시에 IRP 연금 계좌를 은행에 가셔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십니다. 일반 은행 계좌로는 못 받게 되어 있어요. IRP 계좌로 받으시고, 퇴직을 함과 동시에 IRP 계좌에서 세금, 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굉장히 셉니다. 거의 10%가 넘는 이 세금을 때린다는 게 좀 이해 못하겠습니다. 근데 연금으로 계속 두시면은 세금이 없는데, 계속 보유해서 65세 이상 되시면 그때 연금으로 찾으시면 세금이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10%에서 12% 정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퇴직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부동산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시금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재테크에 좀 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IRP 계좌에 두시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좀 재테크를 좀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은 물가 상승률, 화폐 가치 하락이 있으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난 주식이 좀 힘들고 어렵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매월 월세,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산으로 만드셔갖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나오자입니다.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 퇴사를 하시면 그 회사에 다시 갈 일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고 나서 퇴사한 이후에 일이 힘들어지면 다시 원래 다녔던 직장에 재입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런 문화 아닙니다. 한국은 한번 퇴사하면 다시 재입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 회사에서 받아 나갈 수 있는 돈은 다 받아 나가자인데,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상여금을 주는데,
날짜가 뭐 2달 후다 그러면 무조건 2달 더 버텨야죠. 자, 왜 그러냐면 퇴직 후에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퇴사하신 후에 특히 1금융권 가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거의 안 돼요. 진짜 IT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있는데 그런 대출은 음식점,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대출이 돼요. 피자집, 치킨집, 뭐 카페 이런 건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창업자금 대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금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퇴직을 하실 때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시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퇴직하시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틀려집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요. 본인이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신청해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위로금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수당 받는 거는 이전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퇴직금, 위로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만 수령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알아보시고, 혹시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져 가지고 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까지 무조건 버티셔야죠. 이럴 때 퇴직하시는 것도 좋은 퇴직의 기회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째는 퇴직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퇴직 시에 2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증명서, 두 번째는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이직을 하실 때 새롭게 입사하시려고 하는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인사팀에 연락하셔가지고 경력증명서 이렇게 떼달라고 하시는데, 뭐 인사팀하고 친하시면 떼는데 문제가 없는데, 인사팀의 어떤 담당자와 껄끄러운 관계다 그러면 일이 좀 번거로워요. 퇴직하실 때 미리미리 출력하셔가지고 퇴사하시면 되겠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중도 퇴사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해요. 퇴직할 때 출력해 가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인사팀 담당자 연락하셔갖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서류들은 준비해서 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퇴직을 하시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퇴직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 아이템이 있잖아요. 이거를 퇴직 유예기간 동안 약간의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관련된 회사에 가서 설명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이 아이템을 뭐 오프라인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미리 한번 판매를 해본다든지, 간접적인 경험을 미리 해서 퇴직 후에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워밍업 통해서 경험해 보시면 퇴직 후에 사업하시기가 더 원활하겠습니다. 100을 준비하고 나오시면 막상 이제 퇴직 후에 맞닥뜨리는 현실은 50도 채 제대로 안 돼요. 퇴직과 관련돼서 준비하셔야 될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직장을 또 조만간 나오셔갖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면 조기 퇴직, 중도 퇴직을 하셔갖고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퇴직, 중도 퇴직이나 조기 퇴직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